안녕하십니까. 주식계 신바람 안정모입니다. 주식으로 월 1,000만원의 수익을 내도록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따라오십시오. 불안한 오후 저와 함께 하시면 최선을 다해 걱정 없게 해드리겠습니다. 방송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광고가 나오면 커피 한 잔을 하는 여유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어차피 평생 우리가 해야 될 주식입니다. 차분하고 그리고 무덤덤하게 냉철하게 투자를 할 때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 지수가 미국의 금리 인하의 기대감으로 상승 마감을 했고, 그 다음에 코스닥 지수는 무려 1.2% 5거래일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제가 몸이 회복될 때까지 저하고 같이 일하고 있는 박 팀장이 당분간 시황 및 종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테니 참고하시면서 매매하시기 바랍니다. 먼저는 이 시각 해외 시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시장 개장 전인데요. 나스닥선물 같은 경우가 0.37%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요. 유럽은 영국이 0.87%, 독일이 0.70%, 프랑스는 많이 올랐네요. 1.5%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상화폐 관련되는 부분들도 상승세 나타나고 있네요. 두 가지 부분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국 시장인데요. 미국과 멕시코 간의 협상 기대로 상승했어요. 다우가 181.09 0.71% 상승했고, 나스닥 같은 경우가 40.08 0.53% 상승했습니다. 당초 6월 10일 다음 주 월요일이죠. 5% 일괄 관세 시작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조금 딜레이 될 수 있다, 이런 어떤 보도가 나오면서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는 3월 이후로 최근에 이제 반등세가 3일 연속으로 좀 잘 나오고 있죠. 이날 다우지수 구성 종목 중에서 상승에 주도했던 종목이 서부 텍사스 경질유가 1.8% 올라가면서 세브론, 엑스모빌 이런 유가 관련되는 종목들이 상승을 좀 주도했어요. 이 멕시코 정부에 대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에서 계속 관세 부과를 하겠다, 협상이 어떻게 되든지 하다가 이날 좀 바뀌었죠. 멕시코가 시간을 좀 더 줘. 멕시코는 지금 신용등급도 지금 하향 조정되면서 지금 막다른 골목에 하다 보니까 이 데드라인 때문에요. 지금 6,000명의 방위군을 가테말라 국경지대에 배치하겠다, 이런 약속도 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또 이런 이야기도 협상 중에 있었다고 합니다. 멕시코 지역에다가 이제 이민 요청자들 거할 수 있게끔 이런 거 했는데, 이런 부분 하기 위해서 이제 합의하기 시간도 좀 더 달라.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컨시더링 고려하겠다. 좀 이제 관세 부과를 좀 딜레이 시켜주겠다. 중국 할 때도 계속 이런 이야기는 했죠. 유럽의 자동차 때도 결정적인 시점에서는 딜레이. 이런 부분이 지금 계속 지금 쓰고 있는 부분이고요. 또 이제 중국에 대해서도 이런 말을 합니다. 결국은 이제 남아있는 3,250억 달러 관련 관세 부과가 6월 17일 공청회가 있는데요. 유럽에서 이제 적절한 시점에 추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근데 G20 이후에 하겠다, 결정은. 그러니까 시진핑 주석과 이제 G20 때 만나서 그 결과 보고 이제 하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럼 협상을 할 수도 있겠구나, 이런 게 이제 시장에 또 우호적으로 좀 작용했고요. 제롬 파월에 이어서 이 존 윌리엄스, 이분도 굉장히 중요하죠. 뉴욕 연은 총재는 상당히 또 지위가 막강해요, 나름. 코멘트나 이런 부분에서. 그래서 a few months, 그리고 6월달은 아니지만 지금 어떤 분위기로 보면 금리나 할 수 있는 어떤 뉘앙스를 또 존 윌리엄스도 또 언급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ECB 회의가 있었어요. 당초 유럽 같은 경우에도 올해 말까지 이제 현재 수준 금리를 유지하겠다 했는데, 이것도 좀 바꿨어요. 지금 상황이 좀 안 좋으니까 전부 다 6개월간 기간을 연장하겠다. 근데 필요하다면 willing to cut the rate, 금리도 인하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도 이제 마리오 드라기가 하면서 전반적인 어떤 시장의 우호적인 어떤 분위기를 만들어줘요. 그리고 이날 이제 발표되었던 그 경제 지표 같은 경우에도 전일 이제 ADP 쪽에서 민간 이제 고용 지표가 별로 안 좋았잖아요. 예상치보다 굉장히 많이 줄었는데 그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자 수도 예상치보다도 좀 늘어났고 전주 대비해서 3,000건 늘어났어요.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또 이제 야 그러니까 금리 인하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또 시장에서는 지금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로 그 미국 상무부에서 4월달 무역 적자 관련되는 부분들도 3월 대비해서는 조금 축소되었어요. 시장 전망치는 508억 달러. 이거보다 조금 줄었죠. 그리고 3월 무역 적자는 저 상향이 됐는데 최근에 보면 5월달부터 이제 미국이나 중국이나 나오는 지표들이 실질적으로 좀 영향을 받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계속 놔두면 악화될 수 있는 어떤 방향성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봉합을 6월달에는 좀 하는 어떤 최소한 어떤 제스처는 나와야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차트를 한번 보시면요. 이 다우지수는 정말 절묘했어요. 왜냐면 야 이번 3일간의 반등이 안 났다 그러면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침체 구간으로 가고 다우지수도 진짜 이게 자빠지면 급락으로 내려갈 수 있는 포인트인데 상당히 대단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25,200선 여기가 유지가 되면 참 좋다 이랬는데 결국은 이걸 3일 만에 다 끌어올려서 올려버렸죠. 그 밑에 라인이 24,200선인데 여기까지 내려갈 분위기였거든요. 분위기로 보면 내려가는 분위기였는데 24,200선 여기까지는 이제 가지 않고 급반등을 시켜서 다시 이제 상승 흐름 구간으로 좀 만들어 놨어요. 다우존스 같은 경우는. 그리고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나스닥 같은 경우에 이제 저런 라인이 7,580선이었거든요. 그걸 이제 최근에 살짝 내려가면서 이제 그 다음 라인이 7,180인데 거기까지도 야 또 내려가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거기까지 안 닿고 일단 3일 연속으로 이제 리바운딩이 나왔죠. 일단 나왔다는 것 자체가 주목할 만하고 결국은 이제 멕시코 관세도 있습니다만 8일 9일 날 스티브 무누신이랑 이강 그 중국 그 인민은행 총재랑 만나잖아요. 스티브 무누신이랑 일본에서 또 만나니까 여기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느냐 그리고 멕시코 관세는 진짜 10일 날 될 것이냐 이게 다음 주 증시를 좌지우지 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일단 반등은 나왔는데 여기서 뭔가 협상에 대한 어떤 움직임, 어떤 기대감의 어떤 코멘트가 나와지고 멕시코도 그러면 또 딜레이 뭐 이런 식의 나온다고 하면 이번 주에 반등이 그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다음 주까지 이어지는 훈훈한 분위기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감안하셔야 되겠고요. 중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제 단오절 연휴로 휴장이었어요. 그 일본은 이제 반대로 일본 증시 같은 경우에는 오늘 니케이가 0.53% 올라왔죠. 이런 부분이 좀 아시아 증시에는 중국은 쉬는 동안에 국내 증시와 일본 증시는 또 올랐습니다. 만약에 멕시코가 문제가 되었다라고 하면 자동차 업종들이 있으니까 일본 같은 데 영향을 받겠는데 멕시코의 영향에 따라서 이런 부분들도 지수에 영향이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국내 시장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주말을 앞두고 외국인 매수는 어떨까? 그 다음 환율은 어떨까? 뭐 여러 가지로 또 볼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요. 기간 특히나 최근에 5월 달에는 연기금이 어마어마하게 샀어요. 사상 최대 규모로 샀고요. 이런 부분이 지금 뭐냐면 지수 한 2000선 이하에서는 연기금들이 굉장히 좀 저점이다 인식한다. 사실 장기 투자하는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내려간다라고 하면 사야 되겠죠. 사실은 장기성 펀드 같은 경우에도 뭐 그 싸다고 하는 관점에서 사도 논란은 있습니다만 저는 기본적으로 장기성 자금은
예, 떨어질 때 싸다고 생각할 때는 일단 가감하게 사는 게 맞다라고 생각됩니다. 이거는 뭐 수익률 관점도 그렇겠습니다만 그게 본연의 또 이 장기성 펀드가 해야 되는 어떤 목적 중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무슨 총알바지 이런 개념이라기보다는 한국의 펀더멘탈을 나쁘게 생각하지 않다면 장기성 자금은 사는 게 맞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그리고 이제 그래서 최근에 연기금의 역할은 상당히 좀 잘했다. 특히나 2000선 부근에서는 상당히 효과적으로 좀 매수를 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날 같은 경우에도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3.2 크게 뭐 흐름은 없었어요. 장중에는 한 10포인트 부근까지 올라갔다가 이제 등락률은 0.16. 상대적으로 이제 코스닥이 계속 강한 흐름.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이날도 보면 이제 거래소에는 안 들어오잖아요. 예, 거래소에는 안 들어오는 게 이제 해외 증시가 반등이 되어도 환율이 이제 조금 나름대로 그 원화도 나름대로 좀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거래소에는 안 들어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기관이 특히나 연기금이 주도해서 받아주고 있고 코스닥에도 이제 뭐 이날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샀더라. 코스닥에서도 이제 기관들도 사고 연기금도 사고 이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연기금들이 좀 이제 저점에 관해서는 올리는 부분은 모르겠습니다. 이제 올리는 거는 외국인들이 하겠습니다만 저점 관련되는 부분 지지 관점에서는 2000선 부분에서 상당히 이제 기관들이 많이 매수를 하더라. 최근에 이제 펀드도 돈이 많이 유입이 된다고 해요. 그런 관점으로 좀 수급을 좀 이해를 해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상승 종목 수는 거래소 같은 경우는 한 2배 정도, 코스피 같은 경우는,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한 3배 정도. 그러니까 코스닥에서 계속 종목 장세가 나타나고 있어요. 바이오 대형주들은 크게 안 갔는데 뭐 5G라든지 뭐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라든지 이런 종목별로 장세 흐름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다. 특징적으로 그런 게 좀 특징입니다. 차트를 좀 한번 볼게요. 업종을 좀 살펴보시면 그래서 먼저 보면요. 우리 지수에서 중요한 선들, 예, 1월달 이후에 이제 흐름에서 가장 중요한 선이 2172선. 이게 이제 4월달. 이게 이제 5월달에 자빠지면서, 조금 나름대로 유지를 해야 되는 게 2100선이었는데요. 너무 힘없이 무너지고, 마지막 그 보류라고 하는 2038선도 사실 이탈을 살짝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 부분이 중요했는데 6월달 들으면서 일단 해외발 뉴욕 증시가 돌면서 일단 돌기는 돌았습니다. 돌아서 내친김에 2100선까지 올라가면 참 좋겠습니다. 그까지는 일단 못 올라가고 외국인들이 아직 동조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2000선 부근에서는 기관들이 외국인들이 뭐 안 사더라도 기관이 이 부분 가면 많이 산다. 특히 연기금 중심되어서. 그래서 2000선 어떤 지지력은 어른대로 수급이 좀 들어오는 부분인데 2100선 이런 부분을 가려고 하면 이제 제가 볼 때는 반드시 외국인 매수세가 동조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날도 보면 환율을 전반적으로 봐도 최근에 이제 1200원 선 부근까지 갔다가 1170 얼마까지 갔다가 오늘 또 이제 1181.40으로 이거는 이제 중국 쪽에서 이제 위안화를 또 뭐 절하를 일시적으로 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환율이 조금 올라가긴 올라갔어요. 올라갔고 그 다음에 외국인 어떤 장중 동향을 좀 살펴보면요. 외국인 같은 경우가 그 장중에는 계속 팔았다가 마지막에 이제 하면서 확 그 매도량을 줄였어요. 그죠? 장중에는 뭐 5장에는 1400억 정도까지 했다가 거의 한 1000억 이상을 5장에 동시효과와 포함해가지고 조금 밀어냈다. 이런 부분들은 수급의 변화가 올 수 있는 어떤 단초를 또이 4월달에 이런 부분들이 많았거든요. 5장에 이제 매직 이런 부분들이 최근에 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 수급이 제가 볼 때는 들어올 수 있는 어떤 여건은 계속 좀 형성되고 있다. 그리고 이날 업종을 보면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뭐 올라간 종목들이 많기는 많습니다만 크게 막 이렇게 상승을 주도했다 뭐 이런 쪽은 없어요. 코스닥에 비해서.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을 좀 살펴보면요. 사실 이제 이런 이야기는 제가 이제 뭐 5월 달에도 많이 했어요. 만약에 지수가 빠지게 되면 외국인 수급이 코스피에 안 가면 그게 이제 코스닥 쪽으로 들어와서 코스닥의 어떤 바이오주라든지 이런 또 종목 장세가 내릴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바이오주가 가기보다는 5G 중소형주, 대형주보다는 그러면서 지수를 좀 올리고는 있어요. 보시면. 그래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추세선 라인은 조금 올라왔습니다. 이제 거래소가 2110선이라고 하면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709선이에요. 709선을 일단은 이제 올려놨다. 이런 부분은 조금 이제 안도의 지수대로 다시 또 올라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좀 그래도 긍정적이다. 그리고 코스닥 쪽에서는 외국인이 좀 매수 들어오고 기관도 이제 같이 좀 사주고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이 좀 긍정적이고 코스닥에 보시면 그 외국인도 이렇게 쭉 사주는 모습이고요. 기관도 보면 같이 합세를 해서 사주죠. 그러니까 양매수가 들어오니까 코스닥이 훨씬 더 거래소보다는 흐름이 괜찮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업종을 보시더라도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의 업종이 상승을 보였다. 이게 개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거죠. 이게 일종의 이제 종목 장세이자 흐름들이 전반적으로 이제 좋았다 이렇게 보여주고요. 지수 관련되는 종목들 한번 좀 살펴보면요. 거래소에서는 그나마 이제 삼성전자 오늘 이제 170만 주 외국인 샀어요. 이틀 팔았다가 기관도 좀 사줬고 개인들은 이제 어제 오늘 삼성전자는 좀 매도했습니다만 44,200원 선. 그리고 이제 뭐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3일째 매도를 했고요. 하이닉스가 지금 계속 못 가고 있는데 뭐 저는 계속 뭐 받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LG전자 같은 경우는 수급이 없었고 삼성전자는 외국인이 좀 팔았고 자동차 쪽에 보면 3일 정도 현대차 관련돼서 외국인도 매도를 해주고 있고요. 기아차도 3일 연속으로 매도해주고 있고 뭐 위아라든지 뭐 이런 것도 좀 팔고 있다. 그래서 삼성전자를 제외한 나머지 이제 좀 대형 쪽에는 외국인이 좀 팔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될 것 같고 바이오 쪽에 이제 셀트리온 한번 보겠습니다. 셀트리온 한 10,000주 정도 좀 들어왔네요. 삼성바이오로직스 45,000주 좀 매도. 그러니까 바이오 쪽에서는 미국 같은 경우는 존슨앤존슨이 좀 올랐는데 국내 같은 경우에는 대형주 쪽으로는 또 매수가 또 주춤하고 최근에 외국인들이 좀 들어왔던 신라젠 같은 경우는 또 거의 다 빼버렸죠. 그래서 이게 대형 바이오주들이 여전히 좀 부진한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어요. 이게 바이오주들은 이제 이슈가 지금 상당히 끝나가고 있죠. 이제 바이오 US에도 끝나고 나면 6월달 이제 끝나고 나면 이제 거의 이제 하반기 정도가 되었기 때문에 이슈도 지금 사실상 끝나고 개별적으로 이제 임상 관련되는 뭐 이슈라든지 그런 게 좀 남아 있겠죠. 수급상으로는 저점인데도 지금 안 들어오고 있는 그런 게 조금 이제 안타까운 모습이고요. 헬릭스 미스라든지 제넥신 다 이제 대응 쪽으로는 좀 그나마 이제 그 ABL 바이오 같은 경우가 계속 수급이 좋아요. 보시다시피 외국인이 들어오는 바이오 중에 몇 종목 안 되는데 ABL 바이오는 계속 그렇습니다. 이거는 뭐 아직까지 그 지수 편입 관련돼서 이달한 중순까지 전까지는 매수세가 들어올 수 있는 어떤 여건이 아직 있죠. 셀리버리 같은 경우에는 오늘 같은 경우에 그 바이오 USA에서 그 라이센스 아웃 얘는 본래 이제 하반기에 최소한 한 건 이상의 라이센스 아웃을 기대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또 재료하면서 시간에도 조금 오르긴 올랐는데요. 오늘 또 우리 저 정연방에서는 또 셀리버리는 또 오늘 사서 수익을 내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죠. 그래서 나머지 바이오주들 흐름이 그렇게 세지를 못합니다. 그죠? 그 다음 어제 같은 경우에는 그 메톡스가 또 중국에서 임상 중지 뭐 이렇게 하면서 오늘도 하나 쪽에서는 또 그 매수 추천도 들어왔는데 여전히 뭐 이렇게 강한 흐름은 나오고는 있지 않습니다만 여러 가지 바이오주들에는 좀 이제 차별적으로 조금 이제 매수세가 들어오는 정도 선이다.
그래서 대부분의 종목들은 이제 뭐 5G라든지 비메모리 이런 쪽으로 지금 집중되어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종목별로 한번 살펴보면 5G 관련되는 종목이 뭐 6월달에 지금 100만 가입자, 그리고 이달부터는 이제 기지국에 대한 본격적인 투자가 예상된다. 그래서 기관들 같은 경우는 8월달까지는 최소한 5G 관련되는 부분들이 계속 지금 돌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참고로 좀 말씀드리면 6G도 있어요. 6G는 이제 2029년 앞으로 한 10년 뒤에 나오는데 5G가 최근의 흐름들을 본다면 여러분들 한번 노팅을 한번 해놓어 보십시오. 한 2025년이나 6년 되면 그때 6G는 미국이 앞서 갈 것이다. 중국하고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게 그쯤에 되면 다시 지금 올해 작년에 이제 많이 급등했던, 많이 간 거는 KMW가 10배가 올라갔거든요. 이런 걸 기억을 해 놓으시고 2025년, 2026년부터는 이런 투자를 다시 또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통신 장비주들은 계속 올라가는 게 아니라 또 일정 시점 되면 보시면 그 포지 투자를 하고 난 다음에 그 설비 투자가 이제 그 다음에 유지 보수로 가잖아요. 그럼 줄고, 지금은 다시 이제 망 깔고 이제 새로 하니까 늘어나잖아요. 또 이제 일정 시점이 되면 줍니다. 이런 것들이 계속 사이클로 반복되니까 이런 부분을 감안하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이 관련되는 종목들을 보면 오늘 F할텍 같은 경우는 상한가 갔어요. 얘도 지금 보시면 돌파를 갔습니다. 예. 후발주로 이제 F할텍도 이제 상한가를 갔어요. 예. 그리고 이제 뭐 주도주인 KMW는 보시면 좀 길게 보면 10배 올라갔어요. 예.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 종목이 움직였거든요. 잘 보시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한 3년 정도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2029년도에 6G를 하니까 2025년, 2026년도에는 KMW가 제일 많이 올라갔어요. 그럼 그걸 딱 기억해 놓으셨다가 나중에 몇 년 뒤에 장기 투자를 언제 해야 되는지를 반드시 기억을 하십시오.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튜브에. 몇 년 뒤에 한번 봐요, 또. 장투의 기회는, 저런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오이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7%. 그 다음에 뭐, 위노와이어. 이런 것도 지금 후발주자도 좀 다 돌파가 지금 나타나고 있고, 삼지전자. 이런 부분들이, 5G. 그 다음에 이제 히토류 관련되는 부분은 이제 미국이 히토류를 아프리카 쪽에서 공급처를 좀 뭐 찾아보자 이런 이야기가 나왔죠. 예. 아프리카와 공급처 다변화 모색 이런 것 때문에 장중에 근데 올랐다가 다 빠졌어요. 예. 보시면 유니온 머티리얼즈도 아침에 떴다가 원봉이고 이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폭 올랐고 대원화성 같은 경우는 좀 올라갔고 본래 이제 뭐 유니온 같은 경우는 또 아침에 떴다가 깔아앉았고요. 그죠? 그래서 히토류 관련되는 종목들은 올라갔다가 빠지는 모습을 좀 보였어요. 그 다음에 이제 아프리카 돼지열병 관련되는 부분에서 백강 소재가 지금 이거는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돼요. 아프리카 돼지열병 걸리면 이제 답이 없기 때문에 예방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방역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생석회다. 그래서 이 생석회 시장 1위입니다. 백강 소재. 백강 소재. 그러다 보니까 이게 상한가를 갔죠. 백강 소재가. 백강 소재. 백강 소재도 지금 돌파가 나왔어요. 일단 돌파가 나온 종목은 여러분 계속 관심권을 꺼야 됩니다. 그러면 많이 가면 뭐 9,000원도 간다는 소리죠. 백강 소재도. 아프리카 돼지열병 관련주. 그리고 또 한번 관심을 가져보셔야 되는 게 KH바테. KH바테는 흑자전환인데요. 이게 단순히 흑자전환이 아니라 굉장히 의미 있습니다. KH바텍은 정말 이 월봉을 보시면 정말 안 갔던 종목입니다. 제가 이 시간 통해서 여러 번 한번 말씀드렸는데 월봉에서 이제 우리가 저점 바닥 종목 찾는 가장 쉬운 방법이요.
월봉 고점에서 80% 90% 빠지면 이 회사가 안 망하면 그때부터가 보통 바닥입니다. 장기 투자자들 입장에서. 그럼 얘가 그 월봉 고점이 얼마냐면요. 36,971원이잖아요. 뭐 이게 이제 뭐 무상증자나 뭐 이렇게 하면 이제 변환하니까 이렇겠죠. 그래서 뭐 이제 이제 배당이라든지 받으면 앞에 주가가 이제 변하니까 그러는데, 그래서 전환하면 거의 계산해보면 80% 빠지면 얼마냐면 거의 한 7,000원 얼마겠죠. 그럼 그때부터가 KH바텍이 실적이 안 좋아도 회사가 안 망하면 그때부터는 이제 장기 바닥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다만 이제 장기 바닥에 들어갔을 때는 장기 투자를 해야 성과를 내지 단기로는 안 올라옵니다. 이것만 아시면 여러분들이 장기 투자의 포인트를 잡기가 쉬운데요. 이 동종목 같은 경우에도 그러한 흐름이 나오고 난 다음에 이 회사가 재미있는 것은 그러한 어떤 지점요. 한 7,000원대 부근이 뭐 가격을 찍어보면 여기에 여기. 작년 10월달에 이제 급락할 때. 그 보시면 이게 한 7, 8개월 되죠. 7, 8개월 되니까 지금 한 7,000원 뭐 부근에서 한 30% 정도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장기적으로도 의미가 있었고, 또 저 단기적으로 좀 의미 있는 것은 이 종목이 진짜 한 3, 4년 동안 안 갔거든요. 그런데 이제 2분기 이제 실적 전환, 그것 때문에 이것도 돌파가 나왔기 때문에, KH바텍도 돌파가 나왔기 때문에 만원대 정도가 종가로 안 깨지면 이것도 중기적으로 또 2만원 갈 수 있는 기술적 흐름이 나와요. 그걸 돌파라고 하는데, 이 바닥권과 돌파 패턴만 잘 이용하셔도 상당히 큰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 반드시 이해를 하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어떤 우리 테크닉입니다. 계속 말씀드리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셀리버리 같은 경우에 로보로보도 오늘 뭐 좀 재료가 하나 나왔죠. 로보로보도 이때 이제 양봉이 나왔던 것은 이제 하웨이 이후에 로봇도 이제 뭐 제재다 이러면서 그 로봇 관련주가 움직였다가 한 8조정하고 난 다음에 오늘 또 그 재료가 나오면서 올라갔어요. 로봇 중에서는 제가 제일 세요. 그죠? 실적도 좀 뭐 나름대로 있으면서 로보가 민간 합동 5G 로봇 시장 육성 소식에 간담회가 있었는데 5일날 이게 또 알려지면서 급등을 했어요. 그 다음에 셀리버리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 US 참가하고 난 다음에 북유럽에 위치한 다국적 제약사, 북유럽에 위치한 다국적 제약사 하면 딱 보일 것 같은데, 그 다음에 그 스위스의 다국적 제약사 뭐 몇 개 안 되잖아요. 뭐 노바티스나 뭐 이런 거 아닌가요? 그죠? 딱 보일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런 흐름으로 셀리버리 같은 경우에도 셀리버리 같은 경우에도 거의 반토막 났어요. 보시면 8만원대에서 이제 한 4만원 부근까지 내려갔다가 지금 올라갔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한 5만원 정도가 유지하면 다시 이제 올라가는 라인에 올라가요. 5만원 정도가 이제 유지를 못하면 3만원대까지도 내려갈 수 있어요. 그 5만원 유지되면 다시 6만원 이렇게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라이센스 하우스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셀리버리는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원숭이 결과 이런 부분들 감안하시면 될 것 같은데, 아무튼 바이오주들이 좀 부진해요 사실. 그리고 지금 시장은 지수가 올라가도 딱 올라가는 어떤 주도하는 것은 5G를 해서 뭐 비메모리, 그 다음에 테마인 아프리카 돼지열병, 뭐 히토류, 그 다음에 시간에는 또 남북 경협주도 좀 움직였지 않나요? 좀 움직였던 것 같은데 오늘 보니까 아시아 종목 이런 거 상할 것 같죠. 그래서 남북 경협주도 조금 이제, 왜냐하면 남북 경협주도 6월달에 저 트럼프 대통령 방한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뭔가 북한하고 뭔가 이게 조금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남북 경협주도 한번 움직일 수 있고, 또 수소차라든지 최근에 2차 전지 이런 것도 이제 바닥권에서 좀 올라오니까 이런 부분들 감안하시면 좀 저점에서 잡을 것들, 그 다음에 매매하면서 위에서 보셔야 될 것들,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또 주말에도 또 이런 부분들 감안하시면서 또 투자 전략 세우시고, 다음 주에도 좋은 또 성과 내시기를 바라면서 저는 또 여기서 마시고 자, 박 팀장이 방송한 시황 설명 잘 들으셨죠?
여러분들이 잘 참고하셔서 응용하시면은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자, 주말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